그리고 결국 무슨 주식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른 빅테크 주식들 비교해서. 일단 최근에 아시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이라고, 사실 그게 친환경 플랜이에요. IRA 말씀드려요. 네. 국내에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모든 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미즈모인데요. 지금은 은행 관련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1년 전에는 이제 데이터 매니저로 주식 관련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요. 차트에 대해서, 펀더멘털 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황 보는 투자법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제 채널은 3개 다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황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펀더멘털까지 다 분석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펀더멘털만 보시는 채널도 있고, 어느 채널은 이제 경제 쪽으로만 기울어진 채널도 많은데요. 제 채널은 이걸 3개 다 커버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또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 또 느끼시는 게 직접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또 요즘 증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증시 상황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리에 따라 거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2월 중순부터 약간 반등이 있었잖아요. 8월 중순까지 약 2달 동안 나스닥이 저점 레벨에서 한 2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CPI 데이터가 조금 내려오면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조금 낮아졌어요. 채권 금리도 그때 내려오고, 그때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에 연준의 발언 때문에 다시 금리 인상 확률이 올해 말에 원래 3.25를 예상했는데 다시 3.75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매파스러운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는 정말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금리 인상은 결국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내려오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 네, 무조건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금리에 따라서 또 기타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앞으로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조금 더 예상보다는 빠르게 금리를 상승할 것 같아요. 지금 9월 21일이에요. 9월 21일에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이제 11월에 50포인트 올릴 확률, 그 다음 이제 올해 말에 12월에 25포인트 올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3.75가 돼요. 네. 자, 이제 CME 와치 이제 확률로 봤을 땐 이게 생각보다 정확하게 움직이거든요.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진 않고 있어요. 3.75로 1년 동안 머물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은 이제 주식 시장이 조금은 안정되고 천천히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변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의 슬로우다운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몇 개가 있다면, 이제 팬데믹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근데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저축해 놨었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있는데 퍼스널 세이빙스 레이트랑 퍼스널 세이빙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축 레벨인데, 그게 지금 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 레벨보다 좀 내려온 상태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축해둔 돈을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 점이 조금 고려가 돼서 저는 그래도 지금 예상 실적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최악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예상보다는 약간 좋게 나오는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EPS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결국 수익률. 성장률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S&P 500이 5에서 10% 정도로 사이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물론 이제 팬데믹 때는 40% 막 이랬었어요. 기업들이 40%, 3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갖고 거기다 이제 연준 돈까지 풀러가서 어마어마하게 불시장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불시장은 올 가능성이 적어요. 일단 최근 1년 동안은 적고, 저는 박스권 횡보를 좀 하다가 주식시장이 이제 어닝이 스테이블라이즈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 사이로 움직이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굉장히 천천히요. 옛날 같이 시원하게 이제 막 1년 만에 인덱스가 막 20-30% 올라가고 그런 거는 지금 기대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풀리고 만약 인플레이션이 2% 근처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금리를 이제 굳이 4%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금리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다시 돈을 푸는 시기, 다시 금리를 내리는 시기.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간적으로 봤을 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가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그 전까지는 좀 횡보를 그리다가 그때부터 좀 폭발적으로 네.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증시 상승이 금리 인하 때 그때 조금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금리가 올리지만 않아도 조금 상승하는 그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금리 올리는 기간이고 굉장히 이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과연 이 정도 금리 인상이 앞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얼마나 줄지. 사실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미국 경제를 죽이고 있어요, 일부러.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아예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네. 오히려 시장한테 더 좋아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 실업률이 맞아요. 올라가면 경제적인 슬로우다운이 있다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걸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실업률을 보시면 계속 이제 내려가다가 이번에 한 2주 전에 나왔던 데이터가 드디어 3.5에서 3.7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실업률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네, 금리 인상을 좀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아무래도 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고,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네, 그것도 맞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물건을 좀 네. 덜 사니까 인플레가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이제 3.75까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1년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는 앞으로 한 1년 정도까지는 크게 뭐 주식이 뭐 점진적인 아주 천천히 상승하는 기조는 그릴 수 있지만 큰 뭐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인덱스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5에서 10% 성장률이 있으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미주모님 그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시기가 지났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최악의 시기가 이미 왔을 때는 주식시장은 이미 전부터 바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forward looking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반영. 그래서 네, 선반.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은 조금 더 내려갈 확률이 있는데 많이 이제 안 좋은 실적을 프라이싱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3.75가 되면 오히려 실제 느끼는 경제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있고 성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리세션, 경제 침체가 약간 마일드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약하게. 그러니까 이미 왔을 때는 주식이 조금씩 상승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경제 침체가 왔으니까 연준이 이제 오히려 금리를 조금 하락시키거나 확실히 이제 계속 상승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오게 되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오히려 그때 주식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시장은요, 뉴스가 이미 터지면은 그건 늦은 거예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보통 주식이 하락하고 그럴 때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뭐 한 3.75나 뭐 네. 좀 더 높아서 뭐 4%대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올라간다기보다는 내릴 거라는 확률이 더 높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리가 유지될 때는 오히려 주식을 좀 더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도 약간 기술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약간 RSI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막 지금 주식 움직임을 보시면 막 30에서 70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만약 70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오버봇,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또 30까지 내려가면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피어를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현금을 잘 사용하시면 저는 장기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미주모님, 지금 시점에서는 뭐 현금이 뭐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주식을 어떻게 좀 사는 게 맞는 타이밍일까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 약간 지지선 레벨이 있다든지 키 이동 평균 레벨에서 지탱을 해주다든지 제가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니면은 RSI가 좀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너무 많이 오버셀 됐다든지 그럴 때는 현금을 저는 사용하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결국 무슨 주식에 투자하는지도 중요해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저는 테슬라를 좋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다른 빅테크 주식들 비교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P가 높고 뭐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최근에 아시죠?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이라고 사실 그게 친환경 플랜이에요. 솔직히 IRA라고 말씀드리면 네. 국내에서는. 바이든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고 사실 미드텀 일렉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이제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정부에서 텍스를 뭐 이만큼 내주고 뭐 이런 걸 밀어주고 있거든. 태양광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게 폴스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중간중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예상 EPS 성장률이 다른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엔페이즈 에너지라는 주식도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고점을 찍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발류에이션 그러니까 PE로 볼 때는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망이 좋고 성장률도 좋고 PE가 막 100 근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가 밀어주는 주식 약간 전망이 좋고 예상 EPS 성장률이 좋고 지금은 수익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매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익이 좀 탄탄한 주식, 매출 성장률도 물론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주식에 여러분들이 맞는 그 주식 피킹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그 IRA 정책의 수혜주로 테슬라를 보고 계신 거네요. 네, 확실하죠. 테슬라는 확실한 수혜주이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한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한 30% 빠졌네요, 테슬라가. 제가 차트 하나 이미 테슬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트 하나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테슬라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켓스미트라는 요 툴이 좀 비싼 툴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건요, 지금 일단은 주봉이에요. 그러니까 요 한 캔들스틱이 일주일 움직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봉 움직임이 차트 움직임이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라인이 있는데 요건 그냥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에는 이제 연별 EPS 숫자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10배 된 이유는 사실 흑자 전환이 커요. 그러니까 수익을 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못 내다가 수익을 진짜 많이 내기 시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 EPS 성장률 쿼터별, 여기 보시면 최근 매출 성장률, 그리고 요거는 매출액, 요거는 EPS. 근데 여기 나머지 숫자가 많은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PE. 현재 P인데 요거는 약간 forward looking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P이고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올해 예상하는 EPS 성장률이 77%, 내년 예상하는 성장률이 47%예요. 그 대신에 이제 펄이 좀 높은 거죠. 근데 그냥 제가 비교 대상으로 애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EPS 성장률이 9%, 내년에는 6%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사실 매출 성장률도 좀 내려가는 게 확실히 보이고 EPS 성장률도 좀 확실히 내려가는 게 보이죠. 물론 애플의 가치는 항상 성장률로만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총으로 제일 큰 주식이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안전자산 주식이라서 사람들이 좀 안전자산으로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애플이 26P인데 이 정도 성장률이면요. 사실 히스토리컬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지금 아직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점은 비싸다. 발류에이션인데 저는 그만큼 정부에서 받쳐주고 있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고
완전히 전기차 리더이고 거기다 이제 다른 태양광 쪽, 뭐 에너지 스토리지 쪽, 리티엄 배터리 쪽 그런 것도 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섹터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트별 매출 또 봤을 때 거기다 이제 성장률도 별로 슬로우다운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물론 막 200% 나오다가 58%나 뭐 42% 슬로우다운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성장한 숫자에서 이런 성장률을 또 유지해 준다는 건요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해 드린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RS 레이팅이라는 걸 좀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식이 지수 대비 얼마나 힘을 받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주식은 어차피 지수랑 똑같이 움직일 거고 지수보다 힘을 더 받는 주식은 장점이 전 있고 보통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플랜이 있는 다음부터 다른 빅테크 주식보다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RS 레이팅이 평균이 한 55에서 6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90인 상태예요. 좋네요. 제가 태양광 주식 아까 엔페이즈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이제 옛날부터 스트렝스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99인 상태인데 당연히 99인 게 왜냐하면 이거는 전고점을 지금 일봉으로 바꿨습니다. 전고점으로 지금 찍는 상태의 전고점까지 최고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수는 하락하고 좀 있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최근 실적에 조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이던스도 올렸고 EPS 성장률이 오히려 올라갔죠. 배출 성장률도 오히려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좀 찾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도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미국 주식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게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소위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가지고요. 태양광, 뭐 조선, 2차 전지 이런 게 있거든요. 방산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느낌처럼 이제 이렇게 RS 레이팅으로 봤을 때 지수를 상회해서 성적을 올리고 있고 또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보인다는 것이죠. 네네. 그럼 미종이 좀 궁금한 게, 저기 2023년 이렇게 기대되는 성장률은요. 네. 그런 정부의 그런 수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런 호재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이 주식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돼요. 다 지금. 그럼 더 높게 갈 수도 있다는 더 거예요? 높게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저는 이 숫자가 최근에 뭐 많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어도 이미 아는 사람들이 이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전고점인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뭐 지수가 하락을 하고 물론 이런 이평선에서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주식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오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고점을 아직 찍고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좀 아셔야 되는 게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 안에 들어있고 지수의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테슬라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임팩트를 받으면은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시죠? 지수 임팩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지수의 일부분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서 그리고 주가 흐름도 미래의 성장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테슬라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또 엔페이즈 에너지에 말씀드렸고